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봐주세요. 결혼한 지 어느덧 30년, 40년이 흐른 어느 평범한 저녁입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밥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지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한 사람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다른 한 사람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도록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오늘 저녁 우리 집 풍경과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평생을 함께 걸어온 부부가 정작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가장 외로워지는 이유, 그리고 그 외로움을 다시 따뜻함으로 바꾸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들이 헤어지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황혼 이혼이라고 부르는 그 현상이죠. 자녀 다 키우고 이제 좀 둘이서 편하게 살만하다 싶을 때 오히려 등을 돌리는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이가 가장 멀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답만 아는 게 아니라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방법들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어느 한쪽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 탓도 안 해, 탓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미처 몰랐던, 그러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세요. 먼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고 가장 바빴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이 한창 자랄 때 학교 보내고 학원비 마련하고 시댁과 친정 챙기고 직장에서는 또 인정받으려 애쓰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어땠나요? 어쩌면 하루 종일 얼굴 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남편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아내는 아이들 챙기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지요. 가끔 마주쳐도 오늘 학교에서 전화 왔어. 이번 주말 어머님 생신이야. 이런 용건만 주고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을 때는 오히려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짊어진 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표를 보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이 집안을 잘 꾸려야 한다는 그 공동의 임무가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묶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임무가 끝납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독립합니다. 어떤 집은 결혼해서 손주까지 안겨주고 어떤 집은 멀리 직장을 잡아 떠나갑니다. 남편은 정년퇴직을 합니다. 평생 다니던 회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책상 위에 물건을 정리해서 집으로 가져옵니다. 아내도 그동안 활동하던 모임이나 일에서 조금씩 발을 빼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두 사람이 한 공간에 마주보고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사실 우리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잠깐 아침에 보고, 저녁에 잠깐 보고, 주말에 잠깐 같이 있었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합니다. 무려 16시간을 한 집에서 마주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부부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35년 된 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회사 일에 매달려 살았고 아내는 가정을 지키며 아이 둘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을 천천히 먹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아,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개월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종일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봅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평생 자기 영역이었던 것일 부엌 베란다가 이제는 남편의 시선에 갇힌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음 편히 친구와 통화하기도 어렵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려 해도 남편이 옆에서 채널을 돌립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답답합니다. 평생 바깥일 하느라 집안일은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뭘 도와주려고 해도 아내가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소외감이 듭니다. 이 집에서 나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두 분은 결국 작은 일로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양말을 어디에 벗어놨느냐? 왜 그릇을 그렇게 쌓아놓느냐? 같은 사소한 일들이 점점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사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단계가 바뀐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퇴 후의 부부관계는 결혼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새로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둘이서 함께 사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우리는 40년 살았으니까 서로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동안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서로의 일상을 깊이 알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을 드리기 전에 또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부부 사이에 왜 대화가 끊겼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실험을 해볼까요? 오늘 저녁에 배우자와 마주 앉아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물어봐 주세요. 진짜로 궁금해하는 마음으로요. 그러면 아마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뭐 별일 없었어. 끝입니다. 혹시 우리 집 풍경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없었던 두 사람입니다. 데이트하던 시절에는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골목 어귀에서 1시간씩 더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는 별일 없었어 라는 한마디로 하루를 끝맺게 되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벽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벽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모르는 사이에 그 벽돌을 하나씩 쌓아왔습니다. 어떤 벽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벽돌은 평가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못해. 또 그 소리야. 당신이 뭘 알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을 1년에 몇 번이나 들으셨나요? 아니, 어쩌면 우리 입에서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겁니다. 답답해서 한말 농담처럼 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사람은 입을 닫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또 핀잔만 들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벽돌은 듣지 않는 태도입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응 합니다. 아내가 시장에서 친구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면서 그래 합니다. 이게 듣는 걸까요? 듣고 있는 척이지요. 상대방은 다 압니다. 진짜로 들어주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만 하는지 말입니다.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지만 매번 그러면 사람은 결국 입을 닫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지요. 세 번째 벽돌은 잔소리와 무관심 사이의 함정입니다. 이건 특히 우리 중장년층 부부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쪽은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왜 약 안 드셨어요? 또 깜빡했지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듣는 쪽에서는 어떨까요? 아이고, 또 시작이네.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이래 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줄여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관심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싶어집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관심을 보이면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를 줄이면 무관심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유리잔과 같습니다. 한번 금이 가면 그 자리는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금을 더 늘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새물을 따뜻하게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리잔은 다시 쓸만해집니다. 우리 부부 사이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 상처, 답답함은 사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상처를 만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새 기억을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15분 동안은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오직 배우자의 얼굴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오늘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절대로 끊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같은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그리고 그랬구나 하고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이게 정말 쉬워 보이지요. 그런데 막상 해보시면 압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듣는 훈련보다 말하는 훈련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68 되신 어느 어르신 부부가 계셨습니다. 두 분은 결혼한 지 40년 가까이 되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대화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식사를 해도 침묵, 산책을 해도 침묵.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큰맘 먹고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해요. 그동안 못한 얘기도 좀 하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시큰둥했답니다. 춥잖아, 다리 아프잖아 이런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끈질기게 졸랐고 그렇게 두 사람의 저녁 산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거의 말을 안 했답니다. 그냥 묵묵히 걷기만 했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기 새로 생긴 가게, 좀 봐, 뭐 파는 데일까 같은 작은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면 아내가 글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고 답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대화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 아이들 어렸을 때, 기억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답니다. 1시간씩 산책하면서 한참을 웃기도 하고 가끔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면서요. 지금 그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이 지난 지금 두 분은 매일 저녁 산책을 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렇게까지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멀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시작이 어려울 뿐입니다. 오늘 저녁 딱 15분만 시도해 보세요. 오늘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 한마디만 던져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평가하지 말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어도 답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양반은 은퇴하고 나서 종일 집에 있어요. 어디 안 가요. 그래서 내가 도무지 어디 갈 데가 없어. 또는 이런 말씀. 마누라가 나만 보면 잔소리예요. 그래서 차라리 동네 공원에 나가 앉아 있는 게 마음이 편해. 이런 말들 사실 어느 한쪽의 푸념이 아닙니다. 두 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중요한 진실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부부 사이에서 더 그렇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이일수록 서로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원에 나무를 심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무를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간격입니다. 우그루 나무를 너무 가까이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모르고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 나무 모두 시들어갑니다. 햇빛도 양분도 물도 서로 다 가져가려 하기 때문이지요.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의 햇빛을 가립니다. 서로의 양분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두 사람 다 마음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따로 또 같이. 이게 황혼 부부의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함께 있을 시간도 필요하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활동도 좋지만 각자의 친구와 취미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비결이 뭘까 싶어서 여쭤보았더니 할머니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는 같이 살지만 서로의 시간을 빼앗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아침에 두 분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각자의 일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동네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십니다. 할머니는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시거나 집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으십니다. 그렇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함께 모입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가끔은 함께 산책을 하고 텔레비전도 같이 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두 분은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디 가서 뭘 하시든 할머니는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할머니가 누구와 만나든 할아버지는 캐묻지 않으십니다. 이게 진짜 신뢰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너무 가까이 묶어두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가요? 누구 만나요? 언제 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묻고 또 묻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간섭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과 간섭의 차이입니다. 관심은 상대방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간섭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마음입니다. 관심은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즐겁게 다녀오세요. 입니다. 간섭은 왜 또 거기 가요? 그 모임에서 뭐 좋은 거 있다고입니다. 관심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합니다. 간섭은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 부부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챙기고 살피고 관리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다 독립한 뒤에도 그 관성으로 배우자를 챙기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배우자는 자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어른입니다. 40년, 50년을 자기 인생을 잘 살아온 어른입니다. 그 어른에게 필요한 것은 보살핌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서로의 공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작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자의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하루에 최소 2시간 정도는 각자 따로 보내는 시간이 있는 게 좋습니다. 남편은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시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취미 활동 또는 그냥 혼자 카페에 앉아 책 한 권 읽는 시간도 좋습니다. 둘째, 서로의 친구를 인정해 주세요. 남편에게는 남편의 친구가 있고 아내에게는 아내의 친구가 있습니다. 평생 함께해온 친구들이지요. 그 친구들과의 시간을 빼앗지 마세요. 왜 또 친구 만나러 가 집에 좀 있어 라는 말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친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사라진 뒤에도 배우자 곁을 지켜줄 사람들이거든요. 셋째, 각자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집이 충분히 크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각자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남편이 책을 읽거나 무언가 만지작거릴 작은 책상 하나, 아내가 좋아하는 화분과 책을 둘 작은 모서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공간만큼은 상대방이 침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묻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 주세요. 배우자가 어디 다녀오셨다고 했을 때 꼭 자세히 캐묻지 않아도 됩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즐거웠어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누구와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일일이 알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부부인데 그렇게 거리를 둬서 어떻게 가까워지나?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리를 두면서도 마음은 더 가까워지는 비결. 식어버린 부부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다음 이야기로 함께 가시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추운 겨울날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놓고 한참을 잊고 있었더니 어느새 차가 다 식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그 차를 버립니다. 에이, 다시 끓이기 귀찮네 하면서요. 그런데 사실은 그 차 다시 데우면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 향은 조금 옅어졌을지 몰라도 따뜻함만 다시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할 수 있는 좋은 차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이 식어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두근거림, 그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 잦아듭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식어버린 차를 그냥 버리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린 끝이야. 더 이상 사랑은 없어. 라고 단정해버리는 거지요. 하지만 식어버린 차도 다시 데우면 따뜻해집니다. 식어버린 마음도 다시 데우면 따뜻해집니다. 다만 어떻게 데우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아주 작고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이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작은 표현의 힘입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덕분이에요, 미안해요, 잘했어요. 이 5마디, 우리는 평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정작 이 5마디를 얼마나 했을까요? 신혼 때는 그래도 자주 했을 겁니다. 오늘 아침밥 정말 맛있었어. 고마워 당신, 정말 멋있어.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말들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가 밥을 차려주는 일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매일 누군가가 출근해서 돈을 벌어오는 일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매일 누군가가 곁에서 잠을 자주는 일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한 번씩 진심을 담아 고마워요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라며 배우자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라고 농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세요. 이 5마디는 식어버린 마음을 데우는 가장 작고도 강력한 불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한 시간을 다시 꺼내보는 일입니다. 집에 옛 사진첩이 있으신가요? 결혼할 때 찍은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함께 여행 갔던 사진들이 들어있는 사진첩 말입니다. 오랫동안 펴보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말에 그 사진첩을 꺼내보세요.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 이때 우리가 여기 갔었지, 기억나? 어머, 당신 이때 정말 머리숱 많았네. 애들, 이거 입혔다고 당신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따뜻한 감정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신기합니다. 좋은 기억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따뜻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지금 우리 부부에게 다시 흘러들어옵니다. 제가 들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거의 50년이 다 되어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자녀 셋을 키우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둘만 남게 되면서 두 분 사이에 묘한 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할 말도 없고 같이 있어도 어색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며느리가 시부모님 결혼 50주년이 다가오니까 옛날 사진들을 모아서 작은 앨범을 만들어 드렸답니다. 정말 정성껏 만든 앨범이었지요. 결혼식 사진부터 시작해서 신혼여행 사진처 사이 태어났을 때 가족여행 환갑잔치까지 40몇 년의 세월이 한 권의 앨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앨범을 받으신 날 두 분이 거실에 나란히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넘겨보셨답니다. 그날 밤 두 분은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던 거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두 분의 사이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다시 사랑한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졌고 손을 잡고 산책을 하게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다시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그 사진첩을 꺼내보세요. 그게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손길의 힘입니다.
이건 우리 중장년층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표현 자체가 어색합니다. 부모님께도 그런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고 배우자에게도 부끄러워서 잘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손을 잡는 것, 어깨를 두드리는 것, 등을 쓰다듬는 것, 이런 작은 손길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람의 몸은 따뜻한 손길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됩니다. 외로움이 줄어들고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사람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집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도해 보세요. 배우자가 옆에 있을 때 그냥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아무 말 없이도 좋습니다. 그저 잠깐 손을 잡고 있어 주세요. 그게 다입니다. 처음에는 두 분 다 어색하실 겁니다. 평생 이런 일을 잘 안 해보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몇 번만 시도해 보시면 압니다. 그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말입니다. 네 번째는 눈을 마주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부끼리 얼마나 눈을 마주치며 살까요? 식사할 때도 각자 텔레비전을 봅니다. 대화할 때도 한 사람은 신문을 보고 한 사람은 휴대폰을 봅니다. 길을 걸을 때도 앞만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정작 배우자의 얼굴을 자세히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배우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이 사람과 함께 늙어왔구나. 이 주름은 같이 만든 시간의 흔적이구나.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깊은 곳에서 다시 천천히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표현 함께한 추억, 작은 손길, 그리고 눈맞춤.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시작이 어려울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을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법,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익혀두시면 우리 부부 관계가 평생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지, 무엇이 우리 마음에 벽을 쌓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마음을 데울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일상 속의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습관은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습관은 하루 한 번 진심을 담은 칭찬입니다. 오늘 차려주신 국 정말 맛있었어요. 당신이 정리해 놓으니까 집이 깨끗하네. 그 옷 잘 어울리세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어떤 칭찬이든 좋습니다. 다만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잘했어가 아니라 오늘 콩나물국 간이 딱 맞더라. 이렇게요. 구체적인 칭찬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형식적으로 느껴집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떠올려서 다음날 아침에 자연스럽게 말해보세요. 이게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둘째 습관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집 김영감님은 부인한테 잘만 하던데 우리 친구네 부부는 안 그러더라. 누구는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비교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비교를 당하는 쪽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 나는 못난 사람이지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괴감은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됩니다. 우리 배우자는 옆집 김영감이 아닙니다. 친구네 부인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인 우리만의 배우자입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봐주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게 두 번째 습관입니다. 셋째 습관은 가능한 한 식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같이 씹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루 중 가장 큰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 이게 부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가능하면 텔레비전을 끄세요. 그리고 휴대폰도 식탁에서 멀리 두세요. 한 끼 식사 동안만이라도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반찬 맛이 어때요? 이거 어디서 사왔어요?
내일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런 작은 대화가 일상의 따뜻함을 만듭니다. 넷째 습관은 잠들기 전 짧은 인사를 나누는 일입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내일 또 봐요. 이런 한마디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매일 빠뜨리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다시 깨어납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일 같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매 하루가 그 자체로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이 또 한 번 주어진 귀한 하루다라는 생각으로 매일 밤 따뜻한 인사를 나누세요. 그러면 그날 하루가 정말로 의미 있는 하루가 됩니다. 다섯째 습관은 작은 기념일도 잊지 않고 챙기는 일입니다. 결혼기념일, 생일은 당연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처음 만난 날, 첫 데이트한 날, 신혼여행 떠난 날, 같은 작은 기념일도 한번 챙겨보세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식 한 번, 꽃 한 송이, 카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과의 이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특히 남편분들, 이런 일은 보통 아내가 챙겨왔지요. 이제부터는 한 번씩 남편이 먼저 챙겨보세요. 오늘이 우리 결혼한 지 40년 되는 날이네. 이 한마디만 해도 아내는 정말로 감동합니다. 평생 챙겨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어느 날 갑자기 챙겨주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일입니다. 여섯째 습관은 건강을 함께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은 혼자 챙기는 것보다 둘이 함께 챙길 때 훨씬 잘 지켜집니다. 매일 함께 산책하기, 식단을 조금씩 가볍게 바꾸기, 정기적으로 병원에 함께 가기, 운동을 같이 시작하기. 이런 일들을 함께 하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둘째,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일석이조인 셈이지요. 특히 산책은 정말로 좋습니다. 하루에 30분만 천천히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매미 소리를 듣고, 가을에는 낙엽을 밟고,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요. 사계절을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면 그 자체가 인생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강요하지 마세요. 왜 그것도 안 드세요? 왜 운동 안 하세요? 이렇게 잔소리로 변하면 오히려 반발만 일으킵니다. 자연스럽게 즐겁게 함께 가는 길이 되도록 해주세요. 일곱째 습관은 함께할 미래를 그려보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미래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도 미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미래를 가장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도 독립했고 일에서도 한 발 물러섰으니까요. 두 분이서 함께 새로운 꿈을 그려보세요. 올해 가을에는 단풍 구경 어디로 갈까요? 내년에는 우리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여행 가봐요. 같이 배워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그리는 미래가 있으면 오늘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도 더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7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 진심 어린 칭찬. 둘째, 절대로 비교하지 않기. 셋째, 식사는 함께하기. 넷째, 잠들기 전 짧은 인사. 다섯째, 작은 기념일 챙기기. 여섯째, 건강을 함께 돌보기. 일곱째, 함께할 미래 그리기. 이 7가지 중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부터 골라서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른 습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말이 무겁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이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나중에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 다 키우면 둘이 여행 가요.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같이 뭐 해요.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옛날처럼 살자. 그 나중에가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평생 기다려왔던 그 시간입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오늘을 다르게 살게 됩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 이건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같은 시대를 살아오고, 같은 일을 겪고, 같은 자녀를 함께 키워온 사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오직 우리 배우자 한 사람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집니다.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들은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부는 두 분 다 70이 넘으셨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고 자녀 넷을 다 도시로 보내셨지요. 자녀들은 다 잘 자라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나 가끔 내려옵니다. 이 두 분이 70살이 되시던 해에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림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 없으신 분들이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수채화 수업에 함께 등록을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두 분 다 정말 어색해 하셨답니다. 자기 그림이 너무 못나서 부끄러우셨다고요.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면서 두 분 다 그림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마당에 핀 꽃집 앞 풍경, 함께 다녀온 여행지를 같이 그리신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후가 되면 두 분이 마주 앉아서 그림을 그리시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셨답니다. 이 부부가 하신 말씀이 정말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같이 할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함께 가본 적 없는 곳, 함께 해본 적 없는 일, 함께 배워본 적 없는 것들이 아직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사람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게 인생 후반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배우자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앞으로 같이 뭐 해볼까요? 이 한마디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가장 빛나는 시간은 어쩌면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만들지는 결국 두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 배우자와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왜 나이 들수록 부부 사이가 어려워지는지 살펴보았지요. 함께 짊어졌던 임무가 끝나고 갑자기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 왜 대화가 끊겼는지도 보았습니다. 평가하는 말 듣지 않는 태도 잔소리와 무관심 사이의 함정,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공간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따로 또 같이. 이게 황혼 부부의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데우는 방법으로 작은 표현 함께한 추억 따뜻한 손길, 그리고 눈맞춤의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함께 갈 7가지 습관을 알려드렸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 진심 어린 칭찬. 둘째, 절대로 비교하지 않기. 셋째, 식사는 함께하기. 넷째, 잠들기 전 짧은 인사. 다섯째, 작은 기념일 챙기기. 여섯째, 건강을 함께 돌보기. 일곱째, 함께할 미래 그리기.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실천하는 시간이지요.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오늘 밤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고마웠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가 내일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놀라실 수도 있고 농담으로 받아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밤 그 말을 해보세요. 일주일만요. 그러면 신기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집안을 일으키고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모든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배우자에게 따뜻한 시간을 선물해 줄 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 들어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만큼이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자녀와의 관계.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깊은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밤 꼭 배우자께 고마웠어요 한마디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에도 지금처럼 웃으며 살아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르신 2분 중에 거의 1분 가까이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돈이 많아도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어르신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통장에 억 단위 돈이 있어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막막하고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 큰 집에 살고 있지만 식탁에 앉아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는 분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의외로 많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자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5가지 필수 조건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조건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들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으시죠? 그런데 이게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자식 둘을 잘 키우려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일하시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시는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다 키우고 결혼까지 시키시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무너지더래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너무 늦었다고. 평생 모은 돈이 결국 병원비로 다 나가고 자식들 신세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분이 후회하시는 게 뭐냐면요. 젊었을 때 단 10분이라도 자기 몸을 위해서 걸어볼 걸. 단 한 끼라도 천천히 챙겨 먹어볼 걸. 그런 사소한 것 하나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오래 사는 것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걸 건강수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83살이 넘는데요. 건강수명은 그보다 10년 가까이 짧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10년 정도는 아프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 10년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이 되신 지금부터 정말 작은 습관 하나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헬스장 등록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매일 30분만 걸으세요. 식사하고 나서 천천히 동네 한 바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잠.
잠을 잘 주무셔야 해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새벽 1시, 2시까지 텔레비전 보시다가 잠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게 정말 몸을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또 한 가지, 식사, 짜고 매운 거 줄이시고요.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는 습관이 위장을 망치고 혈당을 올리고 살을 찌우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건강만 챙기면 노후가 행복할까요?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다음 조건이 무너지면 노후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두 번째 조건인데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바로 경제력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노후에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자존심도 무너지고 마음도 위축되고 자식들 눈치 보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참고 손주한테 용돈 한번 쥐어주는 것도 부담스러워지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노후에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생각. 그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어떤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이 넘으신 이 부부는 매달 받는 연금이 두 분 합쳐서 150만 원 정도예요. 많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분들은 비싼 외식 대신 집에서 정성스럽게 요리해서 드시고요. 비싼 여행 대신 동네 공원 산책을 즐기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가까운 곳에 기차 타고 당일치기 여행도 다녀오세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빚도 없고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알뜰하게 사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두 분 사이가 정말 좋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노후 자금에서 정말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거예요. 큰 목돈을 쌓아두는 것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 세 가지 층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매달 들어오는 연금.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주택연금이든 뭐든 좋아요.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확보하세요. 둘째, 의료비.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대비할 수 있는 실손보험이나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셋째, 진짜 비상금.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잖아요.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집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일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40대, 50대이신 분들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 한 달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노후 자금에 따로 떼어두세요. 10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자식들 결혼시킨다고 집 사준다고 모두 털어놓지 마세요. 부모님이 노후에 자기 앞가림 잘하시는 게 자식한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건강도 있고 돈도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어르신이 있다면 그분은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걸까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조건과 연결되는데요. 어쩌면 5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행복의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세 번째 조건.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이게 노후 행복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노년까지 관찰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돈이었을까요? 명예였을까요? 학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단 하나,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통장에 돈이 가득해도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다면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비싼 음식을 혼자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을까요? 우리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관계에는 4개의 기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기둥은 배우자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분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노후는 정말 지옥이 됩니다. 자녀들도 결혼해서 다 나가고 단둘이 남았는데 서로 말도 안 하고 얼굴만 마주치면 한숨 쉬는 사이라면 매일이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처음엔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도 해보세요. 그게 노후를 살리는 길입니다. 만약 부부관계가 정말 회복이 어렵다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황혼, 이혼, 졸혼 같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어요. 그것도 한 가지 길입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시든 외로움을 채워줄 다른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둘째 기둥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들과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반대로 자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도 마세요.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안 한다고 서운해하시면 그 서운함이 결국 관계를 망칩니다.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인생이 있어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가끔 만나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헤어지는 관계. 그게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셋째, 기둥은 친구입니다. 솔직히 노년이 되면 친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한 분, 두 분 먼저 떠나시기도 하고요. 멀리 이사를 가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해요. 어디서요? 동호회, 종교 모임, 지역 복지관, 평생교육원, 등산 모임, 뭐든 좋아요. 일단 집 밖으로 나가세요. 처음엔 어색하시겠지만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 분명 마음이 통하는 분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2살에 처음으로 사진 동호회에 나가셨어요. 평생 카메라 한번 안 잡아본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서 비슷한 연배의 친구 3분을 사귀셨고요. 지금은 매주 함께 출사를 다니시면서 정말 즐겁게 사세요. 늦은 때란 없다는 게 이런 거예요. 넷째 기둥은 이웃입니다. 옛날엔 동네 사람들과 정말 가깝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세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작은 인사라도 나누는 이웃이 있으면 그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외로움이 밀려올 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작은 인사 한 번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조건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건강돈 관계.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어르신은 정말 부족함이 없으실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이 건강하고 돈도 있고 관계도 있는데 한 분은 항상 웃으시고 한 분은 항상 불평만 하세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네 번째 조건에 답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조건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조건은 마음가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같은 비를 맞아도 누구는 우산이 없는 걸 한탄하고 누구는 빗방울 소리가 좋다고 즐기지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맛없다고 인상을 쓰고 누구는 정성껏 만들어준 마음에 감사하지요. 같은 환경, 같은 조건. 그런데 마음이 다르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후회가 많아져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일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 옆집 아무개는 자식이 의사인데, 옆집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친구 모임에 나가면 누구는 해외여행을 1년에 2번씩 다니는데,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은 초라해 보입니다. 사실은 충분히 좋은 인생인데 말이죠. 그래서 노년의 가장 중요한 마음 공부 중 하나가 바로 내려놓는 것이에요. 후회는 과거에 사는 것이고 비교는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건 지금 여기 내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감사 일기 쓰기. 매일 잠들기 전에 작은 노트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오늘 손주가 전화를 해줬다.
이런 사소한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시겠지만 한 달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마음이 정말 따뜻해집니다. 둘째, 작은 기쁨 발견하기. 노년의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에 있어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들리는 새소리, 옆에 누워있는 강아지의 따뜻한 온기. 이런 작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쫓느라 정작 우리 곁에 있는 작은 행복을 놓치고 살았어요. 셋째, 자연과 가까이 하기. 산책을 자주 하세요. 흙을 만져보세요. 베란다에라도 화분 하나 키워보세요. 자연은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치유해주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신앙 안에서 평화를 찾으시면 좋고요. 종교가 없으시면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해보세요. 마음만 잘 다스리면 노후가 행복할까요? 사실 마음만 다스려서는 부족해요. 행복한 노년에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마지막 조건이 5가지 중에 가장 결정적일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5번째 조건, 살아있다는 감각. 다시 말해 할 일과 삶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빠르게 늙어요. 정말 빠르게요.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하시고 나서 갑자기 늙어버린 분 많이 보셨죠? 왜 그럴까요?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시들고 몸이 시들고 결국 인생 전체가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노후를 잘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뭔가를 하고 계세요. 일이든 취미든 봉사든 배움이든 손에 뭔가 하나는 잡고 계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이키가이라고 부르는데요. 살아갈 가치,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라는 뜻이에요. 노년에 이키가이가 있는 분은 100살까지 정정하게 사신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럼 어떤 할 일을 찾아야 할까요? 3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취미입니다. 평생 일만 하시느라 못 해봤던 거,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거 지금 시작하세요. 그림 그리기서 예사진, 노래, 악기, 댄스, 등산, 낚시, 정말 다양해요. 한 가지만 추천드릴게요. 어렵게 시작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비싼 장비, 사고, 학원, 등록하고 그러지 마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 가시면 정말 저렴하게 다양한 강좌를 들으실 수 있어요. 한 달에 단돈 10,000원이나 20,000원이면 됩니다. 제가 정말 감동받은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른이 넘으신 나이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평생 자식 키우고 살림하느라 자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동네 복지관에서 우연히 미술 수업을 듣게 되셨고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매일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난 어느 날 동네 갤러리에서 작은 전시회를 여시게 됐어요. 자식들이 다 와서 어머니의 그림을 보고 울었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몰랐구나. 그 할머니는 그날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미소를 지으셨다고 해요. 늦은 때란 없어요. 정말 없어요. 둘째는 배움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알게 될 때마다 뇌가 활성화되고 마음이 젊어지거든요. 요즘은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스마트폰 사용법, 외국어, 컴퓨터, 역사, 공부, 철학, 심지어 유튜브 만드는 법까지요. 70대에 유튜버가 되신 어르신들도 많아요. 자기 인생 이야기, 요리, 비법, 일상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셋째는 봉사입니다. 이게 정말 강력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이게 노년의 자존감을 살려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어린이집에 가서 책 읽어주기, 독거노인 댁에 반찬 나누기,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기. 무엇이든 좋아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어보세요. 분명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과 취미와 봉사가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손주를 잠깐 봐주는 것도 일이고요.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초를 정성껏 돌보는 것도 취미고요. 옆집 어르신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도 봉사예요. 작은 일에서 시작하세요. 그게 결국 인생을 채워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조건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건강, 경제력, 관계, 마음가짐, 살아있다는 감각. 그런데 이 5가지를 모두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더 함께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자, 이 5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가야 할까요? 한 가지만 너무 욕심내시면 다른 게 무너집니다. 돈만 벌려고 무리하다 보면 건강이 무너지고요. 자식한테만 매달리면 자신의 삶이 사라지고요. 취미에만 빠지면 부부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균형,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5가지를 골고루 챙기세요. 오늘은 30분 걸었고, 가계부도 정리했고,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했고, 감사 일기 썼고, 화분에 물 주었고, 이렇게 작게 5가지를 골고루 챙기는 하루가 모이면 결국 그게 행복한 노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자립입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 이게 노년의 가장 큰 품격이에요. 그렇다고 외롭게 혼자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자립하시면서도 관계는 풍성하게 유지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고. 정말 맞는 말이에요. 10년 뒤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내일 아침에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모레는 평생 교육원에 한번 가보세요. 작은 발걸음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건강. 매일 30분 걷기와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둘째, 경제력.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과 의료비 대비와 여유 자금. 셋째, 관계. 배우자와 자녀와 친구와 이웃이라는 내 기둥. 넷째, 마음가짐. 감사 일기와 작은 기쁨, 발견하기와 자연 가까이 하기. 5째, 살아있다는 감각. 취미와 배움과 봉사. 이 5가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를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 저녁 식사 후에 30분 산책하기. 둘째, 오늘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기. 셋째, 이번 주 안에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하나 도전해보기.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정말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게 1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70이든 80이든 90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분명 다른 분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 계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고 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 못 다룬 이야기, 노후 자금, 도대체 얼마면 충분한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적인 노후 생활비는 얼마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연금은 언제부터 받는 게 유리한지, 이런 실용적인 이야기를 가득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대화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그게 모여서 결국 행복한 노후가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하게 만나 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